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웃스페이스 더 타워를 발표하게 된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요인데요. 타이틀은 아웃스페이스, 주제가 타워로 잡았고, 플레이 멀티, 플랫폼 PC, 그 다음에 장르는 MMORPG고요. 특징으로는 던전의 진행 방식이 로그라이크식 던전으로 진행이 돼서 죽게 되면 모두 다 초기화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잡아봤고요. 캐릭터를 성향별로 나눠서 뚜렷하게 달라지는 캐릭터를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장비랑 스킬, 특성 같은 게 전부 다 로그라이크식으로 랜덤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고,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약간 기괴하고 촉수 같은 그런 코스믹 호러 같은 테마, 러브크래프트식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의도입니다. 일단 장르적으로 로그라이크, 핵앤슬래시, MMORPG가 섞여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더라도 스피드하고 사냥 본연의 재미, 게임을 할 때 생각나는 그런 몬스터를 학살하는 그런 재미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랜덤적인 요소로 매 판마다 다른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을 의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입니다. 액션 RPG를 일단 시장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전세계 온라인 게임 매출량과 국내 게임 인기 순위 차트 두 개를 갖다 놨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PC라고 적혀있는 이쪽은 전세계 매출인데 2위에 보이시는 게 던전앤파이터 온라인이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6위에 있는 던전앤파이터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체크해놓은 것들은 디아블로 3, 디아블로 2, 플로더스인데 같은 액션 RPG입니다. 요즘에 모바일 시장이 더 커지고 PC 시장은 죽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PC 쪽에서 액션 RPG는 꽤 상위 랭크에 차지하고 있는 게임도 있고, 50위권 국내 내부에도 아직 몇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액션 RPG의 시장성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에 대한 시장성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이쪽 표 같은 경우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의 총 판매량입니다. 스팀스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알아봤는데 총 320만 장 이상 정도가 팔렸다고 이쪽 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로그라이크 게임 종류인데 요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 유튜브 또는 스트리머 같은 그런 트위치 같은 데서 많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로그라이크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가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타겟팅입니다. 이제 어떤 유저들이 할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좀 하드코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드코어로 유명한 게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를 한번 알아봤는데 시리즈 전체 총 누적량이 80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건 코어 유저, 이제 직접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유저를 생각을 해봤는데 28살, 31, 그리고 남성 유저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 나왔을 때 어려워서 누가 하겠냐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게임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과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작과의 차별화입니다. 던전앤파이터를 예를 들 건데요. 던전앤파이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누적된 시간에 의한 체계적인 파밍 구조라던가 또는 이제 다양한 직업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저가 원하는 스타일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의 던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야 되는 MMORPG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파밍의 끝에 가면 똑같은 구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지루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합쳐서 제가 갖고 있는 게임이 캐릭터가 부족한 면을 다양하게 랜덤적으로 나오는 요소를 합쳐서 매번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징도 매 판마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과 또 단점 부분도 똑같은 던전에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같은 던전에 들어가도 구조, 내가 얻은 아이템, 적의 숫자, 적의 엘리트 숫자 같은 게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지루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드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위협이 오고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주인공들을 랜드 포터라고 하는 NPC가 고용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게임 소개인데요. 흐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던전으로 나눠봤고요. 마을은 이제 마을이 있고 던전에 입장을 해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조건이 안 될 경우 다시 던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마을 중요 흐름이 되고 던전 내부 같은 경우에 던전 입장을 하고 층을 클리어한 다음에 다음 층 마지막 층에 도착을 하면 이제 마지막 층까지 클리어했을 경우 마을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층을 클리어하는 도중에 다음 층에서 마지막 층에서 언제든 죽으면 그냥 바로 마을로 복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UI 기본 인터페이스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체력 경험치, 쪽 오른쪽 상단 미니맵, 아래쪽 채팅창 온오프, 그래서 가운데가 특성 버프가 걸려있는 위치와 보유하고 있는 탄약, 스킬이 강화되어 있는지, 스킬 쿨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표시되는 창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메뉴 창을 조그맣게 눌러서 이제 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이 클릭 이걸 눌러서 세분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탑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고요. 1지역에 마을 던전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해서 2지역에도 똑같이 마을과 던전이 있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그런 던전이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각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레벨이 올라야지 이제 베이스 레벨을 어느 정도 이상 뚫려야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 레벨은 이제 올리는 게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베이스 레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나오는 이제 베이스 레벨 올리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베이스 레벨을 올리려고 하면 던전에 들어가서 던전 경험치를 모으고 던전 경험치가 맨 마지막에 던전을 클리어하든 아니면 죽었을 때 나오는 창에서 일정 이상 비율로 환전이라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전환이 되면서 던전 경험치가 베이스 경험치로 되고 베이스 경험치를 쌓아서 베이스 레벨을 올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베이스 특성을 찍게 됐을 때 게임 내부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로그라이크다 보니까 죽게 되면 모든 게 다 초기화돼 버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안 될 경우 좀 짜증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베이스 특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장비가 나올 확률을 조금 높인다거나 뭐 그런 스킬이나 특성 같은 게 좀 적용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게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게임의 난이도를 낮추는 대신에 보상을 좀 적게 받는다. 또는 게임을 좀 더 화려하게 즐기고 싶다면 어렵게 하고 보상을 더 받는 식의 그런 이제 자신의 게임 스타일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던전 내부에 나오는 특성인데 포탈과 로그라이크 구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탈 같은 경우에는 던전 내부에서 다음 층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포탈은 이제 맵에 도착을 하면 어디 아무 랜덤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포탈 작동을 시키면 이게 좀 화면에 작을 수 있긴 한데 여기 보이는 게 몬스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포탈입니다. 이 포탈 같은 경우를 작동을 시키면 이제 몹이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처럼 보스도 같이 나옵니다. 타이머가 뜨게 되고 이 타이머를 다 채우고 몹을 전부 다 잡게 되면 아래처럼 다음 층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가 뜨면서 이 포탈을 이용했을 때 다음 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나오는 아이템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캐릭터입니다. 세 가지 캐릭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캐릭터마다 성향을 조금 다르게 해서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 골라서 할 수 있게 생각을 했고요. 보유 스킬을 하나씩 넣어서 특성을 좀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캐릭터가 이제 젠더가 정해져 있고 고유한 스토리,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생각을 해서 캐릭터의 성격이나 캐릭터의 취향 이런 부분을 약간 NPC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탄사 같은 거를 연발을 할 때 캐릭터의 성격 같은 걸 더 반영을 해서 캐릭터에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 던전 특성, 장비인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제로는 번개랑 강타를 넣어놨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스킬 강화된 형태이고 스킬 강화는 또 아이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템은 형용사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아이템을 계속 먹어서 강화가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갈라지고 연결되고 강화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밑에 있는 거에서는 강화되는 이 두 개 중첩되는 형태를 넣어놨고 던전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별로 정해져 있는 특성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자신의 특성을 더 강화시켜서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그 성향을 더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체력이 적으니까 그 약점을 보완하고 싶을 때 하면 그런 특성도 하나 넣어놨고 그다음 자신의 스킬을 강화시켜서 스킬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는 특성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 같은 거에 저는 모든 종류를 다 넣게 할 생각입니다. 뭐 총이든 칼이든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다 넣게 하고, 그다음에 전설 무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제 장비 같은 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킨 쪽으로 전부 유료화 모델이 될 것 같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부위를 단일 부위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형태로 통합으로 한 번에 해서 파는 형식, 또는 스킨 가챠 시스템을 넣어서 원하는 스킨이 마지막으로 뽑힐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스킨을 제외하고서는 스킬의 이펙트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휘둘렀을 때 나오는 이펙트가 변경되는 등,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설장비 같은 게 외형이 바뀌는 특수장비 스킨 같은 거를 넣을 생각이고, 이제 던전에 들어갈 때마다 피로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뭐 그날 피로도를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을 좀 넣어서 게임을 더 즐길 수 있게 피로도 충전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을 생각을 해봤는데 1년 정도로 계획을 잡았고, 처음 2개월 아이디어 제안, 그 다음 2개월 메인 기획, 6개월 세부 기획하고, 마지막 2개월을 검증 및 테스트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